안녕하세요. 수학 즐기기의 진쌤입니다. 기초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수학 시간이 아주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수학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익히 많이 알고 있던 것들,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왜 소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중학교에서 그냥 다 쓰지 않고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뭐죠? 네, 0이에요. 0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0 하면 뭐 생각나요? 공, 제로. 의미로는 개수가 없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 숫자로 0 하게 되면은 행위를 안 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덧셈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게 되면 0은 생략이 되면서 어떤 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1에다가 7을 아니 0에다가 7을 더하면 7이죠. 0에다가 11을 더하면 11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덧셈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작점이 되는 그런 숫자가 바로 0이에요. 그리고 음수와 양수의 경계를 나타낼 때 0을 사용해요. 선생님 음수가 뭐예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이거는 중학교에서 음의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0이 사용되는 부분이 음수와 양수의 경계이다. 그래서 그 경계인 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준점 또는 원점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정수와 유리수하면서 수직선에서도 사용이 되고 함수를 할 때도 요 원점이라는 용어를 또 나타나게 돼요. 그때 사용되는 숫자가 이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에서는 빈자리 등을 원래 있는 것인데 이게 생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다항식의 계산이나 뭐 방정식 할 때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가로 했는데 여기 가로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것은 그냥 숫자로 간단히 나타내면 식이 이렇게 돼 버려요.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0.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를 나타낼 때 0이 필요가 한데 실제로는 이 0은 생략이 돼서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써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뒤쪽에 0이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 비워두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그랬을 때 다항식을 쓸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빈자리를 나타낼 때 있는데 요거 있지만 생략이 돼 버려요.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입니다. 자, 1은 많이 보던 거죠. 그죠? 1은 0은 덧셈의 기준이 되지만 1은 곱셈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곱셈의 기준이 되면서 이 기호가 1이라는 숫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생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다항식 부분에서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실수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생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그냥 어떤 수가 나와버리죠.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7 하면 7, 1 곱하기 8 하면 8. 그래서 곱셈에서는 기준이 되면서 요 1이 계산 결과에서는 이렇게 생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7에 약수하게 되면 두 개가 있죠. 그죠? 1하고 7이 있는데 요 안에
1 곱하기 7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숫자에서 생략이 되니까 약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요 1이라는 숫자가 요 7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생략되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만 않으면 실수가 없으니까 실수 없으면 문제 정답 맞추겠죠, 그죠? 맞추다 보면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재밌어지면 또 쉬워져요. 쉬워지니까 그냥 막 하다 보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단위의 기본이 돼요. 뭐 길이나 아니면 넓이나 무게나 또는 이렇게 부피나 이런 것들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로 사용이 되는 숫자도 역시 1입니다. 그 다음 약수에서 지수에서 지수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지수나 개수도 이거 좀 들어본 적은 없죠. 개념상으로는 개수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에 나타낼 때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이 돼요. 곱셈에서 하는 부분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문제 풀이 하는데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지금 이게 지금 첫 시간이지만 이것들을 수업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생략됐습니다 얘기는 할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요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도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 기호는 뭘까요? 뭐 더하기를 하기도 하고 덧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덧셈, 더하기, 뭐 영어에서 좀 한 사람은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양과 양의 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위에 3가지하고 밑에 3가지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묶어놨는데 조금 달라요 성격이. 덧셈 더하기 플러스 무슨 느낌 오나요? 자, 덧셈 더하기 플러스 무슨 느낌이 오죠? 안 와요? 그럼 봐야죠 다른 뭔지. 계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밑에 것은 뭐냐? 밑에 것은 기준으로부터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올라가는 것. 만약에 이제 얼마 전에 설날 지났죠. 세배를 딱 했는데 용돈을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용돈이 1,000원이 생겼죠. 그럼 용돈이 많아졌죠. 그래서 많아진 숫자 1,000원을 나타낼 때 플러스 1,000원 해서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내 키가 1cm가 커졌어. 그러면 플러스 1 또는 이렇게 더하기 1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양의 1만큼 커졌다.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 기호를 써서 수학에서는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는 없지만 빼기 기호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은 플러스하고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지거나 작아지거나 내려가거나 수학에서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기호하고 마이너스 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배우면 되니까 이런 기호가 기준이 돼서 뺄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거의 반대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하면 그냥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고 이렇게 되면은 생략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계산 들어가서 이 부분이 생략됐어.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못 하니까 이 부분에서 생략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도 생략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곱하기 기호, 곱하기 곱셈이라고 하시겠죠. 이것은 곱셈의 기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저 기호를 이게 생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생략됐는지, 생략이 됐지만 여기에는 곱셈 기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생략되는 게 있는가 보면, 수끼리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하면 계산되면 6 하면 이게 생략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요놈 6은 2하고 3의 곱하기로 나타난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곱셈교는 하나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써놨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것인데, 숫자끼리 곱하기에서는 같은 것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것은 계산을 해놔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개 문자일 때는 문자끼리 곱셈에서는 이렇게 돼서 a 곱하기 b 하면 요 곱셈교를 생략하고 그냥 a, b라고 써요. 이게 단어가 아니고 a와 b를 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수만 있고 여기는 문자끼리 했는데, 그럼 숫자하고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거 이제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a 곱하기 3 하면은 이때도 생략은 돼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요것은 숫자를 문자 앞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한 다음에 곱셈교를 생략해서 그냥 3a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통이에요. 그럼 왜 뒤에다 놔두고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그 옛날 그 연예인 저거 중에 F4라는 거 아세요? F4? F4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남자 4명 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요 뒤쪽에 쓰는 것은 성격이 또 달라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곱셈이 아니고, 첫 번 A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을 순서대로 구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표현하니까 이거를 이제 첨자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와 구분 짓기 위해서 숫자하고 문자가 곱해질 때는 반드시 숫자를 문자 앞에다 놓고 이렇게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건 나중에 그 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가 있는데, 가로는 종류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초등학교 때 다 쓰던 것인데,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0이나 1이나 아니면 아까 방금 한 곱셈교 같이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쳤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가로하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1은 곱하나만한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략이 돼서 가로 b 더하기 7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로가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앞에 곱하기 1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략이 돼버려요. 여기 숫자가 여기 1이 아니면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 괄호를 생략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문자가 B 더하기 7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A라는 것이 이 덩어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로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A 하게 되면 방금까지 이거 하나만 쓸 때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로가 있다고 하고 계산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건 뭐죠? 아까 곱셈은 생략한다 했죠, 그죠? 3 곱하기 A예요. 3 곱하기 A. 요거니까 A의 자리에다가 요 놈을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는데, 할 때 저 가로가 없던 가로가 처음에
지문에서는 보통 이 가로를 안 쳐줘요. 그냥 이렇게 너가 아나 모르나 하면서 이렇게 지워놓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쓸 때는 반드시 가로를 쳐주고 써줘야지만 문제가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이렇게 해버려요. 실수를 하는 모양이 A 하니까 그냥 저기 여기가 가로가 없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야겠네 하고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계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B라는 친구가 3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가로 안에 걸 계산 먼저 하죠. 먼저 해보면 10이 나와서 3 곱하기 10 하면은 30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밑에 걸 계산해보면 3 곱하기 3 더하기 7. 물론 여기 똑같은 3이니까 여기도 3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9 더하기 7 하니까 16이 나와버려요. 숫자가 전혀 엉뚱하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실수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답이 틀리지? 이게 정답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막 하다가 또 풀었는데 또 그런 실수를 해. 여기서 가로가 있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이거 정답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가로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저런 걸 놓치니까 자꾸 3번 틀어도 내가 한 거랑 똑같이 16이 나오는데 왜 정답은 말이야 30이 나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걸 놓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략되는 것들을 잘 찾아낸다면 그런 실수는 않겠죠. 한 번에 딱 맞춰버리면 좀 맞췄어 기분 좋아 하면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럼 지금 연습하냐고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요 단원에 가서 또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략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이거 이제 4분의 얼마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분수라고 하는 거 배우죠, 그죠? 근데 이 분수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요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근데 바뀌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4분의 하는 요거 막대기 있죠. 이게 실은 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략된 부분이 요 분자가 A 더하기 8은 한 덩어리니까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표현. 근데 이거는 A 더하기 8, 이 덩어리를 4등분 해라. 4로 나누어라. 라고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A 더하기 8 가로하고 나누기 4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나눗셈에서는 여기 곱셈으로 바뀌면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역수가 뭐냐고요? 4하고 4분의 1하고 곱하면 1이 나오죠. 두 수를 딱 곱했을 때 1이 되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여기는 이렇게 돼서 분모에 1이 있는 거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역수가 돼.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두 수를 곱했을 때 4하고 4분의 1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1이 돼버리죠. 그런 두 수를 역수인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8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실수를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가로가 여기 없으니까 이거 다 없애고 하면은 역시도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이럴 때는 괄호를 먼저 치고 한다 라고 본 수업에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걸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더 즐겁고 쉽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선행이 뭐죠?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걸 하든가 중학교 3학년 걸 하든가 그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지 않은, 물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아주 특별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빼고는
그냥 제 나이에 그냥 배워가는 게 가장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현단계 숙달이 잘 된 친구들은 나가도 돼요. 안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잘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욕심부려서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걸 한다거나 3학년 걸 한다거나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1학년 걸 확실히 하면은 내가 1학년 100점을 맞으면 나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해볼까 하고 2학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 단계를 숙달을 해야 되니까 복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항상 쉬운 것부터 해결을 다 되면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그러고 보면 이놈이나 이놈이나 그냥 난이도가 그냥 그거 별거 없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딱 붙이면 멘탈부터 깨지면 너네 아는 것도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중학교에 오면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럴 것 같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영어도 뭐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고 한데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2살 때 밥을 먹는데 먹고 싶은 반찬 엄마한테 반찬 달라면 엄마 이 저거 이러면 그래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돼서 밥 먹다가 반찬 이름 다 알면서 엄마 저거 뭐 이 자식아 반찬 이름을 꼭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엄마가 편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편하게 쉽게 풀려고 그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용어라는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숟가락질 처음부터 배우나요? 그죠? 먹고 싶으니까 잡히면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젓가락도 마찬가지고 갖고 그냥 떠서 그냥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용어들은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요 5가지 중에서 안 보이는 거, 생략되는 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수업에 준비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 배운 거 당장 복습해서 외워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생략됐습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뜨면 그냥 입으로 가듯이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즐기면서, 그래서 제목이 수학 즐기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면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이나 이런 것들, 용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법이 똑같은 문제를 풀이야 하는데 방법이 좀 바뀌어요. 방법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3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얼마죠? 얼마죠 하니까 잠깐만요 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정도는 그냥 계산을 바로 해서 3이 7개니까 3, 7에 21. 근데 이 곱셈 방법을 모르면 자 얼마입니까 하면은 잠깐만요 21요. 남들은 3, 7에 21 하고 끝냈는데 6, 9, 12, 15, 18, 21 다 풀었어요. 21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곱셈을 배우면 방법이 바꾸고 중학교에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것들로 숙달을 해서 바로바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정식인데요. 가로가 이렇게 있으면 중학교에서는 이 가로를 사용하지 않고
미지수라고 하는 놈을 뭐 x나 뭐 y나 아니면 문자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가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문자를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문자 쓰는 것도 연습을 해서 이쁘게 쓰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방정식 부분에 가서 연습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보니까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남들은 할 때 그냥 답이 바로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수학을 이제 문제를 풀 때 교과서에나 문제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교과서에나 문제집에 바로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풀은 문제지 답이 뭐지 하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눈으로 뚝 훑어 이거 공부 다 했어 이러면 자기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 꼭 아니면 다른 문제 풀 때 실수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연습장에 푸는 것으로 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풀 때도 이제 줄이는 데다가 그냥 정성껏 처음에는 이제 조금 시간 걸린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암산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문제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풀다가 틀려버려요. 머릿속에서 한번 틀다가 헷갈리면 다시 하다가 풀면 다시 하다가 짜증나니까 그냥 안 해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연습장에 그냥 쓰면서 풀어보면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뭐가 틀렸는지 확인이 빨리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연습을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는 암산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쓰면서 수학 문제는 꼭 쓰면서 풀이를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특히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좀 반복해서 풀어주면 뭐 3번을 더 푼다 했을 때 첫 번째 풀 때하고 세 번째 풀 때하고는 시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탁드리고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 수업 첫 번째 거기에 소인수분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안에서 뭐 약수, 배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듣던 것들이죠, 그죠? 여러 듣는 건데 이것들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리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도 초등학교 때 구했지만 이것도 구합니다. 근데 방법을 달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인데 그때 뭐 용어도 다른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이 보니까 뭐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뭐 이런 건데 전부 다 초등학교 익히 듣던 것이고 그죠? 근데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궁금하죠? 그거는 본수업에서 가서 신경 쓰면 돼요. 그다음 이거는 거듭 제곱하니까 이거는 못 듣는 놈이네. 그죠? 처음 듣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소인수분해나 거듭 제곱은 두 개가 내용이 같이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은 요 거듭 제곱을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 뭐 별거 없어요. 재미나요. 그래서 거듭 제곱하고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